이 쓰레기는 대체 누가 여기다 놨어요? 냄새 나는 거 못 느껴요? 요즘 은행에 노숙자도 출입시키나 보죠? 여기가 쉼터입니까? VIP 고객 한 명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섭니다. 지수가 깜짝 놀라 일어나려는 순간 한 직원이 동철 옆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종이봉투 안에서도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러곤 손에 들고 있던 동철의 종이봉투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서울 중심가 대형 은행 본점 앞에 같은 모습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정확히 9시 3분 정문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죠. 낡은 잠바에 해진 바지, 그리고 발끝이 헤어진 운동화를 신은 60대 남성 강동철입니다. 동철은 말없이 1층 로비 한쪽에 비치된 고객용 캡슐 커피 머신으로 향합니다. 블랙커피 한 잔을 뽑아서 구석진 의자에 앉죠. 항상 같은 자리예요. 그리고 손에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습니다. 그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매일 반복되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가 화제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또 오셨네. 이번 주만 벌써 5번째야. 창구 직원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죠. 저 종이봉투 안에 뭐가 들었을까? 대출 서류겠지 뭐.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칩니다. 경비원들도 그를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어제 새벽에 그 양반이 은행 앞에서 자는 거 봤어. 한 경비원이 동료에게 귓속말로 전하죠. 혹시 노숙자 아닐까? 요즘 은행에서 잠자리 해결하려는 사람들 많다던데. VIP 고객 응대팀에서는 동철을 상습 대출 문의 노인으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커피 노인이라고 부르죠. 아, 또 커피 노인 왔어요. 팀장이 신입 직원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대출 조건도 안 되는 분이에요. 하지만 동철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는 듯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커피를 마시고 다 마신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정확히 버리죠. 그리고 종이봉투를 소중히 안은 채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동철이 은행 안에서 한 번도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거나 큰 소리를 낸 적도 없고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나가죠.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철이 커피를 마시다가 VIP 창구로 이어지는 통로를 향해 조용히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동철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자신이 가야 할 곳인 것처럼요. 경비원 김 과장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죠. 손님, 이쪽은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일반 고객은 저쪽 창구를 이용해 주세요. 그런데 동철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대신 잠시 경비원을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되돌아섰죠. 김 과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절당하면 화를 내거나 최소한 이유라도 묻는데 동철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신입 창구 직원 지수였죠. 입사한 지 석 달 된 26살 여직원이었습니다. 지수는 동철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분, 뭔가 다르다. 지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고객들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거절당했는데도 전혀 흥분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는 표정까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철은 커피를 다 마신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정확히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놓치지 않고 본 건 동철이 컵을 버리면서 쓰레기통 주변에 떨어진 다른 쓰레기까지 주워서 함께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버린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리고 종이봉투를 소중히 안은 채 천천히 걸어나가는데
출입구에서 동철이 잠시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더니 지수와 눈이 마주쳤죠. 동철이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수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왜 나한테 인사를 하셨을까? 지수는 궁금했습니다. 자신은 동철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휴게실에서는 또다시 동철에 대한 뒷담화가 시작됐습니다. 지점장 말로는 예전에 연체 기록도 있다더라. 선배 직원 박 대리가 말했죠. 그런데 VIP 창구로 왜 자꾸 접근하는 거야? 자기가 뭔 줄 아나? 혹시 노인 치매 아니야?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치매 걸리시고 나서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하셨거든. 은행에서도 VIP실을 화장실로 착각한다든가.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행동이 너무 정확하세요. 동철이 커피를 마신 뒤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 기다리는 동안 한 번도 휴대폰을 만지거나 민원 같은 소리를 한 적이 없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럼 뭐야? 사기꾼이란 말이야? 박 대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더라. 부자인 척하면서 접근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지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죠.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며칠이 지난 후 동철이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을 무렵 로비 한쪽에서 VIP 고객 응대 팀장의 날 선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쓰레기는 대체 누가 여기다 놨어요? 냄새 나는 거 못 느껴요? 혹시 이분 때문 아닌가요? 잠시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동철을 향했습니다. VIP 고객 한 명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섭니다. 요즘 은행에 노숙자도 출입시키나 보죠? 여기가 쉼터입니까? 지수가 깜짝 놀라 일어나려는 순간 한 직원이 동철 옆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종이봉투 안에서도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러곤 손에 들고 있던 동철의 종이봉투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툭! 봉투가 터지고 안에 있던 낡은 통장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쓸모없는 폐지처럼 내려다보는 그 순간 동철은 아무 말도 없이 조심스럽게 낡은 통장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지수도 얼른 다가가 함께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항의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봤습니다. 그 순간 동철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걸. 커피를 마실 때와는 분명히 달랐던 그 미세한 흔들림. 출입문 앞에서 동철이 멈춰 돌아서서 뒤를 돌아보며 지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동철이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하필 지수가 근무하고 있는 창구였어요. 동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창구 앞에 선 동철을 보며 지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직접 대화할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수가 정중하게 물었죠. 통장 정리 좀 부탁합니다. 동철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잔액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말투가 예상과 달랐어요. 무언가 품격이 있는 사람의 말투였거든요. 지수는 순간 놀랐습니다. 동철의 발음이 너무 정확하고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의 말투였어요. 네, 신분증과 통장을 주시겠어요? 동철은 종이봉투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통장은 좀 많아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봉투 안을 들여다보는 지수의 시선을 의식한 듯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게 담겨 있었죠. 이분, 뭔가 이상해. 지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한 분이 아니야. 동철의 손가락을 자세히 보니 생각보다 깨끗했고
손톱도 정성스럽게 깎여 있었어요.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다른 창고에서 근무하던 선배 직원 박 대리가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지수야, 그분은 자동화 기기로 안내해드려. 우리가 일일이 해드릴 필요 없어. 선배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 말을 들은 동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수가 선배에게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동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통장들을 모두 꺼내 주시겠어요? 동철은 잠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감사함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안도감도 있었죠. 고맙습니다, 직원분. 그러면서 종이봉투 안에서 통장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봉투에서 나온 건 한두 건의 통장이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통장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박 대리가 멀리서 보더니 중얼거렸어요. 저게 뭐야? 통장을 왜 저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지? 하지만 지수는 박 대리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거든요. 동철이 종이봉투에서 꺼낸 건 두툼한 예금 통장 뭉치였습니다. 한 권, 두 권. 계속해서 나오는 통장들을 보며 지수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씩 지수의 창고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저게 다 통장이에요? 옆 창고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다 이 은행 통장들입니다. 총 12건의 통장이 창고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지수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게 다예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동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이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이라는 말에 지수는 더욱 당황했죠. 첫 번째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지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가 23억 4,520만 원이었거든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같은 숫자였어요.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실수일 거야. 컴퓨터로 확인해봐. 뒤에서 지켜보던 박 대리가 말했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입력했죠. 화면에 정확히 같은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잔액이었어요. 두 번째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15억. 세 번째는 20억. 네 번째는 12억. 지수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해도 70억이 넘었어요. 주변이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창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몰려와서 지수의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이거 진짜야? 잔액이 억 단위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잠깐만요, 제가 팀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이런 거액의 고객을 혼자 응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거든요. 은행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팀장 승인이 필요했어요. 동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하세요. 저는 급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의자에 편안히 앉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요. 오히려 주변 직원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죠. 지수가 급히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지금 좀 와보실 수 있을까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팀장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지수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몇 분 후 팀장이 창구로 달려왔어요. 지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200억? 팀장은 동철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신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혹시 위조 신분증이나 해킹된 계좌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동철은 별다른 반응 없이 신분증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확인하세요. 저도 정확한 게 좋습니다. 그 말투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의심을 받는 게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팀장이 신분증을 자세히 살펴보고 컴퓨터로도 재확인했지만 모든 게 정확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이런 거액의 고객이 VIP 명단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팀장의 보고를 받은 지점장실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이거 실명 확인했나? 도대체 정체가 뭐지? 지점장이 부지점장에게 물었어요. 손에 든 보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죠. 이런 거액 고객이 우리 명단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부지점장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컴퓨터 화면을 여러 번 새로 고침하며 말했죠. VIP 고객 명단을 3번이나 확인해 봤는데 강동철이라는 이름은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분명히 실제고 입출금 내역도 정상이에요. 지점장이 내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CCTV 영상부터 확인해봐. 이 고객이 언제부터 우리 은행에 출입했는지 말이야. 그러면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 이런 돈을 가진 사람이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을까? 한편 1층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VIP 응대팀 차장이 급히 내려와서 동철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알아뵙지 못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죠. 동철을 모시고 VIP 전용 룸으로 안내하면서도 차장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고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더 편안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시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라는 생각뿐이었죠. 동철은 여전히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예금 좀 정리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VIP 룸의 고급 소파에 앉으면서도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그러다가 잠시 멈춰서 덧붙였어요. 그리고 여직원 한 명, 이름이 지수였던가. 그 친구 착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VIP 팀 직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저 노인이 지수를 어떻게 알고 있지? 혹시 미리 내부 정보를 조사한 건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가 오갔죠. VIP 룸 안에서 직원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급히 본점 시스템을 뒤져봐도 이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상해. 이런 거액을 가진 고객이 시스템에 없을 리가 없는데.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신분 세탁한 거 아니야? 다른 직원이 귓속말로 의심했어요. 요즘 그런 사례 많다잖아. 불법 자금을 세탁하려고 가짜 신분으로 계좌 만드는 거 말이야. 아니면 새로 등장한 신종 사기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죠. 요즘 정교한 위조 통장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다더라. 심지어 은행 시스템까지 해킹해서 가짜 잔액을 만든다고. 동철은 이런 수군거림을 다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것처럼 태연했죠. 지점장이 본사에 급히 연락했습니다. 감사팀에서 이 고객의 계좌와 입금 경로를 파악해보라고 해주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부지점장에게 말했어요. 만약 이게 돈 세탁이나 사기라면 우리 은행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거야. 그 사이 로비에서는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동철의 일이 소문나면서 다른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거액 고객이래요. 진짜 200억이나 가지고 있대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VIP 룸 쪽으로 쏠렸죠. 혹시 고객님, 이 계좌들이 언제부터 개설된 건지 기억하세요? VIP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뭔가 단서라도 찾고 싶었거든요. 동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래됐죠. 25년.
아니, 더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더욱 의아해했어요. 25년 전 기록을 찾아보려면 아카이브까지 뒤져야 할 테니까요. 그럼 혹시 과거에 우리 은행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셨나요? 그 담당자가 재차 물었죠. 동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관계.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본사 감사팀에서 동철의 계좌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장 정 부장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자금 흐름이면 내부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25년간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죠. 정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되고 있는데 출처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옆에 있던 김 과장이 물었어요. 정 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봐요,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들어와요. 그런데 입금 자명이 배당금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어느 회사 배당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지점 내부에서도 소문이 걸음보다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직원 식당에서는 동철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혹시 돈 세탁 아닐까? 한 직원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아니면 탈세 자금을 숨겨놓은 건 아닐까? 나는 북한 간첩 아닐까 싶어. 다른 직원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요즘 경제 간첩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한다잖아.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해서. 로비에서 근무하는 안내 직원 이 씨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게 저분이 항상 오시는 시간이 정확히 9시 3분이에요. 그리고 커피 마시는 시간도 정확히 15분이고요.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너무 규칙적이야. 심지어 일부 직원은 경찰에 제보하자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야. 수사기관에서 확인해봐야 해. 보안팀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만약 정말 불법 자금이라면 우리도 연루될 수 있어. 한편 동철은 이런 분위기를 다 느끼고 있었어요. VIP룸에서 대기하면서 직원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받아야 했죠.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일부러 룸 안을 들여다보고 가는 것도 보였어요. 그때 동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시 세상은 숫자보다 겉모습을 더 따지는군요. 그 말을 들은 VIP 담당자가 당황했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절차상. 괜찮습니다. 동철이 손을 저었어요. 저도 이해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직원들은 알 수 없었죠. 처음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수는 자신의 창구에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동철을 처음 대했을 때 느꼈던 그 직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야. 우리가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본사에서 특별조사팀이 내려온다는 긴급 공지가 떨어진 거예요. 내일 오전 9시에 전면 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공지했죠. 모든 직원은 정시에 출근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전면 감사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이길래.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동철의 반응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죠. 내일 오전이면 재미있겠군요. 직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내일 다시 오실 건가요? VIP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내일이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내일이 중요한 날이라니 마치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동조자들과 함께 올 건 아닐까? 아니면 언론사에 제보라도 한 건 아닐까?
오후 4시 동철이 VIP 룸에서 나왔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가는 거였죠. 그런데 나가면서 로비에 있던 지수에게 다가갔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동철이 지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지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네, 안녕히 가세요. 동철이 나간 후 직원들은 더욱 술렁였어요. 왜 하필 지수한테만 인사를 하지? 뭔가 수상해. 미리 내부 정보를 캐낸 건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가 지수에게까지 향했죠. 지수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저분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음 날 오전 은행 본점 1층 로비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임원들과 감사팀, 그리고 VIP 고객 행사 참석자들로 북적였어요.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발표가 있다는 공지가 있었거든요. 지수는 긴장한 채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로비에 서 있었어요. 동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거든요.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은행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행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회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창업자라니 누구를 말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은행장이 단상 옆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강동철 회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은 바로 그 커피 노인 강동철이었거든요. 여전히 낡은 잠바와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동철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은행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자 25년 전 은퇴 후 배당으로만 생활해온 사람입니다. 직원들은 경악했어요. 특히 지수는 눈물을 삼켜야 했죠. 자신이 느꼈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그동안 제 계좌는 우리 은행 직원들이 신뢰받을 자격이 있는지 지켜보는 시험장이었습니다. 동철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동철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동철은 단상에서 직원들을 둘러보더니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저기 계신 지수 직원분,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지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앞으로 나갔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죠. 이 직원은 저를 단 한 번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동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저를 의심하고 멀리할 때도 이 직원만큼은 정중하고 성실하게 응대해 주었죠. 지수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특별히 잘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동철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느낀 신뢰, 이제 이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동철이 은행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고 정식 VIP 전담 직원으로 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행장이 즉석에서 발표했습니다. 지수 직원을 과장으로 특별 승진시키고 VIP 고객 전담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어요. 동철은 지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은 행사가 끝나자 말없이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여전히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직원들이 그를 다르게 보고 있었죠. 진정한 존경의 눈빛으로요. 지수는 동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만날 모든 고객들을 동철을 대했던 것처럼 정중하고 성실하게 응대하겠다고요. 그날 이후 은행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동철이 남긴 교훈이 은행 전체에 스며든 거죠.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